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 포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포인트는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아요. 사주 실력을 쑥쑥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요, 되게 이런 사주 명식을 분석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봐야 되니까 좀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런 주제로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주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공부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영상이 바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실력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충미충인데요. 이 충미충을 예제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이라는 게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제 사주 분석할 때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인신충, 사해충, 뭐 진술충 이런 식으로 충의 종류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충미충 같은 경우는 음일간가ян의 충이잖아요. 그리고 토기용끼리 충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진술충이나 충미충은 토기용끼리 이제 충을 받으니까,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도 환절기를 나타내고 중간 부분을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을 받더라도 이것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대부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게 나쁘긴 나쁜데, 뭐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줄 만한 그런 큰 사건 같은 거, 이런 것이 뭐 생기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애매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막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딱 집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요, 이 충이라는 것이 뭐 인신충이든 충미충이든 명확하게 그 차이를 구별한다는 것은 어렵고, 제가 지금 이 분석하는 이 충은 되게 일지를 포함한 충이거든요. 그럼 일지라는 게 배우자궁이란 말이에요. 배우자궁이 충을 받으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십성에서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십성에서 지금 이 충미충 같은 경우에는 관성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성운끼리 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이든 충미충이든 인신충이든 그 충의 강도, 어떤 사람은 이 인신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충미충인 사람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냥 가볍게 뭐 찰가상 정도, 이런 가벼운 부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의 강도를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은 책에서는 다 그렇게 나누거든요. 이 충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책에서는 그렇게 경중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이 있다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또 다 다르잖아요. 오행의 구성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그 구분지어서, 충마다 그 명확하게 그걸 구분지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배우자호는 당연히 안 좋고, 그러니까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십성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이 계면년, 기미월, 개축일, 무오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토기운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전체 8글자 중에 월지 포함해서 4글자가 토기운이에요. 그리고 일지인 축토가 있고 월지에 미토가 있습니다. 충미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지와 월지가 충을 받을 때 강도가 센 거예요. 일지하고 시지보다 일지와 월지가 강도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를 딱 봤을 때에는 배우자궁이 깨지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 오와 자식궁에 있으니까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와 결혼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사주의 토기운이 전부 관살이라는 얘기예요.
관살이 뭐예요? 나를 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에 관살이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 안 좋아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건강상, 건강, 사건 사고도 포함되겠죠? 그런 쪽으로도 안 좋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도 따져볼 수 있고요. 관이 많다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언제쯤 돌아가시겠냐고 병원에서는 뭐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언제쯤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 3일 후에 관살이 천간지지가 다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8년도에 화물차를 부인과 함께 타고 가다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망을 했고 부인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10살 연하의 부인은 중상을 입었고요. 형제간 의리가 있고 아들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이제 11살서부터 50세 될 때까지 목화만 들어왔잖아요. 이 사주가 약간 좀 신약한 사주인데 내 힘을 빼는 목화만 대운에서 계속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원년 병신월 을축일 개미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고요. 여자분이에요. 3년 공무원 생활 후에 29세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사대운이 시작이 되면서 결혼을 한 거죠. 한 달 만에 이혼했다 그래요. 한 달 만에. 그리고 연애 경험이 거의 없고 직장이 자주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공무원을 그만뒀다는 얘기겠죠. 연애 경험이 거의 없고 직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국수집 창업을 동업으로 준비 중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 나이가 56세인데요. 그 당시에는 한 달 만에 결혼한다는 것은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결혼해갖고 한 달 만에 이혼했다더라. 그럼 지금도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창피한 거예요. 지금 56세 되신 분이 29살 때. 그때는, 그러니까 27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이혼했다 그러면 진짜 직장 못 다녀요. 그래서 이분이 창피해가지고 그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배우자궁이 충미충으로 깨지죠? 그러면서 식상운이 강합니다. 식상운이 강하면 뭐라 그랬죠? 남자운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왜 안 좋아요? 남자를 나타내는 것이 관성운인데 세대나 되는 화기운이 화극금으로 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은 남자운이 약해요. 근데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다가 배우자궁까지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이혼을 했고,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은요, 이분이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서로 충을 받아서 깨지잖아요. 충미충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공무원 생활을 계속 했으면 좋았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이분이 동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건 다행이라고 봐야죠. 동업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군장교 생활을 7년 한 후에 지금은 군무원이라고 합니다. 군무원이 뭔지 아시죠? 군대 내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이혼 후에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요.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다혈질적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선배가 그 당시 신청을 하셨는데 잘 설득을 해갖고 너 그만두지 말아라. 뭐 사업하다 망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갖고 지금 마음을 약간 돌려놓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럼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신년 정해월 정미일 갑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주가 아주 좋습니다.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있고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재물운은 어떤가 봤는데 재물운이 2개가 있죠. 경신 2개가 있어요. 다만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경신이 이 정화가 금기운을 녹일 수가 없어요. 신금이나 유금이 있으면 좋죠. 근데 경신이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이런 것은 1년운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병신년 정유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약간 신약한 사주인데 화기운이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밑에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깔려 있습니다. 괜찮다고 봐야죠. 괜찮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년운으로 봤을 때에는 재물취득에 유리하고, 특히 현재 대운도 신묘대운인데 신묘대운이 그 목기운이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천간에는 돈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운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 입장에서는 막 말렸는데 사업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공무원 같은데 생활하다 보면은 또 사업하는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 공무원들 뭐 그러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공무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 망할지 모른다. 뭐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할 거냐. 뭐 여기 직장 다니면서 안정되게 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가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충미충이 형성이 되지 않는데 왜 이 예제를 들었냐면요. 이분이 12살서부터 21살 사이에 기축대운에 충미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주는 이렇게 사주 원국에 충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충이 발생해요. 그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2살서부터 21살이잖아요. 이때 충미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분은 사주 왕국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12살서부터 21살까지가 사주 왕국이 너무 좋으니까 잘 헤쳐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분 인생에서는 이때가 가장 안 좋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10대라든가 20대 이럴 때에 지지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하고 중간에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시 공부를 하다가 난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뭐 다른 쪽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 낭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막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토가 들어와서 충미충이 될 때, 그럴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만약에 이게 뭐 30대라든가 40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토기운이 식신상간운인데 한 50대, 60대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에는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충미충을 예제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